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50대 여자입니다. 어릴 적의 꿈은 가수였다. 우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 집이었다. 할아버지는 시멘트 회사를 운영해 돈을 모았다. 저는 70년생이고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 아빠는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아빠는 술 취하면 나를 깨워 노래를 시켰다. 엄마는 왜 나를 깨우냐며 아빠를 탓했지만 미소 지으며 듣곤 했다. 어릴 때 꿈은 가수가 아니었다. 가족의 기억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다. 엄마와 아빠는 하루가 멀다 하며 싸웠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셨네요. 이렇게 아버님과 아빠가 여자와 술에 미친 듯이 빠져 회사와 가장 중요한 일을 희생하는 이야기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정 상황에서 성장하신 분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격렬한 부모님의 싸움을 듣고 나도 무서워졌을 텐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버님의 행동으로 인해 가정 분위기가 나빠져 시답잖은 싸움이 일상이 되었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야기가 너무 안쓰럽네요. 아버님과 아빠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 행복해야 한다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가며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이나 추가 정보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나를 끌었다가 내 어깨가 축축하게 젖은 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아빠는 엄마의 믿음을 배신했다. 그날은 아빠의 행적이 결국 들통난 날이었던 것 같다. 자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도박하느라 차라리 여자 만들지 말라며 도박했다고 했다. 그래서 나도 어쩌라고. 문제는 아빠가 도박으로 인해 회로 날려먹었고 우리 집이 하루아침에 경매에 넘겨졌다. 엄마는 졸도하던데 나는 울었다. 엄마를 병원에 데려간 운전사였다. 그 이후 저희는 허름한 빌라에서 살았다. 아빠는 집을 나간 것 같아 그 이후로 보이질 않았다. 엄마는 위로 도와준 운전사에게 감사했지만 무슨 자격으로 찾아왔는가. 죄송합니다. 나중에도 운전사 아저씨는 자주 집 앞에 쌀을 두거나 돈을 두고 가는 걸로 보입니다. 엄마는 날이 갈수록 체력을 잃어가셨어요. 그 결과 결국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하셨죠. 어릴 적에 암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에 엄마의 상태를 보며 걱정했어요. 그러나 엄마가 이렇게 아프다가 다시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영원히 제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엄마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빠를 만난 적은 없어요.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이 제 데려갈 때에 대해 의논하는 대목도 기억나요? 하지만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람이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죠. 깨어나 보니 운전사 아저씨 집에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맛있는 간장 달걀밥을 만들어주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그 후 이모가 찾아와서 저를 데리고 살게 됐죠. 이후에도 가끔 운전사 아저씨가 선물을 사주거나 간식을 사와줬어요. 같은데 언젠가부터는 연락이 툭 끊기고 말았어요. 이모네 집에서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물론 이모는 저를 안쓰러워했고 많이 아껴줬어요. 그러나 이모가 없을 때면 이모의 아들과 딸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은 돈가스에 우와 맛있겠다. 넌 먹지 마. 왜 배 아프다고 해? 넌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맛있는 것까지 먹으려고 하니 이모의 아들, 딸들은 모두 저보다 언니, 오빠들이 있어요. 툭하면 저에게 눈치를 주는 건 기분이었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아빠, 얘가 내 노트를 허락도 없이 훔쳐갔어. 아니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조카 딸이라고 예쁘게 키워줬더니 물건을 훔치면서 우리가 널 그렇게 키운 걸 알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모부있습니다. 모부는 사촌 언니 오빠들의 말을 곧잘 믿는 척 저를 괴롭혔어요. 회초리를 드는 것은 기분 더 심할 때는 집 밖에 나가서 몇 시간을 서 있게 했습니다. 한 번은 겨울이었는데 맨발로 밖에 나가서 있었다가 발끝이 동상에 걸릴 뻔한 적도 있어요. 이런 일은 이모가 없을 때마다 일어났고 저는 철저히 입단속을 당했어요. 이모는 날이 갈수록 시무룩해지는 저를 안쓰러워했지만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 성인이 될 때쯤 사귄 남자와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제 목적은 오직 이모의 집을 탈출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길지만 전투와 혼란의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가족과 결혼,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인물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싫어서 그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저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다였어요. 넌 밤중에 뭘 그렇게 먹니? 갑자기 비빔밥이 먹고 싶어서요. 그렇게 먹기만 하니 살만 찌지. 아, 내일은 거저리 좀 담가라. 시어머니는 제가 만삭이 될 때까지도 종일 집안 살림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입에 들어가는 건 다 아까워하셨죠. 결국 시댁에서의 생활도 이모의 집에서 눈치밥을 먹던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웬 젊은 여자가 시문을 알아서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만삭의 몸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누구세요? 그쪽이야말로 누구예요? 이 집의 남자가 하나일 텐데 임신을 했네. 네, 이 집의 남자라고 내 남편분이 그요. 아무래도 집을 잘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열고 들어왔지? 문이 안 잠겨 있었나요? 내 집이니까 열고 들어왔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집 내 명인데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금 뒤 외출했던 시어머니가 돌아왔고 상황은 분명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니? 지방에서 일하느라 고생 많았지?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일하는 아줌마가 아휴. 남편이 사고를 좀 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 아마 그 여자의 복부에 든 아이가 당신의 아니죠. 장모님은 그 여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지만 제게도 그 말이 잘 들렸어요. 아이만 받은 뒤에 내쫓을 거라고. 어머니, 어머, 엘이 떨어질 거야. 제 귓속에 안 들렸나 봐.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여자가 우리 오빠의 와이프라는 거야? 너희 오빠는 무슨 내 남편이라니. 난 그냥 못마땅해.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도 안 시켜준 채 동거만 허락한 시어머니의 계획을 알게 됐어. 그 남자친구는 사실 기혼자였고 나는 그의 아이를 갖게 되어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불편한 동거는 계속됐어. 그 남자친구는 내 앞에서도 당당하게 아내를 부르더라. 내가 쓰던 방에서 쫓겼고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야 했어. 시어머니는 그런 나를 비웃었어. 넌 그런 놈과 함께 있고만 싶니? 난 아무 대답도 못했어. 너무 처지가 한심해서 이모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어. 그러다가 진통이 시작돼. 결국 건강한 아들을 낳았지만 내 아이를 품는 건 남편의 아내.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 이러다 내 아들을 잃을지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어. 저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관방에 들어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는데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보고 컵라면을 주었어요. 컵라면을 끓이기 위해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지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놀라서 뒷걸음쳤는데 물이 아이 쪽으로 쏟아졌어요. 그래서 문을 열게 되었고 남자친구와 시어머니가 나를 비난했어요. 하지만 후에 알게 된 것은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보다 내 환자복에 표시된 병원에 연락하여 아이를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납치당했고 아이도 빼앗겼지만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300만 원을 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하고 남자 잘 만나 당장 돈 한 푼 없었던 나는 그 돈을 안 받을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끝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자기 부인을 따라 가더라고요. 이후 나의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집에 여러 번 찾아갔지만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그 집을 나가 버렸는데 결국 아들이 잘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연락이 끊겼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샜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얻은 돈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였어요. 그 자격증으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졌죠.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던 어느 날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병원 사무직원이었는데 저를 짝사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서 만난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이는 없는데 재훈이라는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나도 흔히 하나 있다고 했더니 묻지도 않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만난 후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혼 후 요양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간병인으로 일하는 게 체질에 딱 맞았어요. 환자들에게 노래도 부르고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아픈 환자들을 즐겁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명 간병인이 스타가 된 거죠. 30년이 지났어요. 이제 요양병원에서의 일도 조금씩 종료되고 있어요.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 남편과 여행을 다니자고 하다가 의왕기업 회장님이 연락을 주셔서 크게 월급을 주겠다고 하시고 집으로 와서 개인 요양보호사로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바로 연락이 왔다고 해서 한번 만나보기로 결정했는데 주소를 가보니 화려한 청담동 펜트하우스에 들어섰을 때 놀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회장님의 아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러 왔는데 어깨에 화상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 아들은 바로 30년 전에 분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펜트하우스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제안을 거절할 생각으로 갔었는데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아들을 돌보는 것도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께서 제게 좋은 대우를 해주시고 직접 연락을 주셔서 얼굴을 뵙고 거절하기는 예의에 어긋날 것 같아요. 요양병원 원장님도 이 일을 수락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회장님은 위해 아들을 돌보는 것은 좋은 일일지 몰라도 보수가 아깝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몇 번 하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남편이 곧 정년 퇴직을 하기로 했고 우리 부부는 평생 함께 여행하며 세계 일주를 즐길 예정이라 이 제안을 수락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맘 편하게 여행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운전사가 월급이 높다는 이유로 펜트하우스로 가는 건 낭비하다 싶었어요. 삶을 바쳐가며 눈에 띄었던 것은 남편이었고 항상 사랑해주고 아끼며 함께였던 사람이었죠. 그랬지만 펜트하우스 문을 여는 순간 낯선 남자가 나타났고 그는 예전 집에서 일하던 운전사였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운전사가 내게 조금 힘쓰고 있는 모습이 기억났어요. 그런데 나는 아가씨를 키우려던 것이 아니라고 운전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잊을 수 없는 순간 그의 말이 나를 놀라게 했다. 그럴 수가, 내가 여관인가라며 망연자실한 심정이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끝내 나에게 의미쉽다고 언급했다. 알게 된 것에 대해 나는 충격을 받았고 그 순간 운전사가 나를 데리러 온 것이 엄마로부터 부탁받은 일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엘거리덤 익셉션, 그렇게 운전사를 다시 믿음을 갖고 그를 따르기로 했다. 그리고 함께 함나여 들어서며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찾아 사랑하는 아가씨를 모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감사해요. 계속해서 그 아가씨를 모셔둬야 했는데 그러던 중에 그 자리를 데리러 오는 이모가 계셨죠. 사실 회장님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침 그런 이유로 이모가 찾아오셔서 아가씨를 맡아두고 회장님은 찾으러 가셨어요. 그러다가 이미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스스로 모셔올 생각도 해봤지만 제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네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혹시 제가 연락을 드린 걸로 아시나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아가씨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20살 전후에 이모님 댁을 찾아가게 되었죠. 그때 이모님 가족들이 아가씨의 행방을 모르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나간 건 아니에요. 아이고, 그렇구나요? 혹시 이모님 댁에서 생활하시면서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집을 나간 거네요? 저는 그 운전기사 아저씨를 애틋히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야 한다고 말해야 되지만 지난 세월이 서러워서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이모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다른 가족들은 그 집을 떠나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었어요. 하지만 참다 보니 아들을 낳는 말은 할 수 없었죠. 사실 지난 30년간 마음이 조용해진 줄 알았는데 아들을 생각하면 식물처럼 잠자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순간 아들이 끊임없이 울음소리가 들려와서 더욱 서러웠죠.
그래서 저는 울지 않으려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성공하신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쁩니다. 이제야 아이를 찾게 되어 기쁩니다. 어떻게 아이를 찾게 됐나요? 이모님 댁에서 나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은 사업에 전념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아들을 만났죠. 아이를 키우느라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는데 어느 날 회장님이 수술을 받으러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문안을 하려고 갔더니 거기 아이가 계셨답니다. 그게 언제인가요? 얼마 안 됐어요. 만일 더 빨리 알았더라면 더 빨리 연락했을 텐데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어요. 아픈 환자들을 위로하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도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멀리 있는 그의 모습을 보는데 웃는 모습이 어릴 때랑 똑같아요. 조용히 살피니 이름도 같고 나이도 정확히 70년생이라더라고요. 마침내 그를 찾은 거네요. 아저씨가 나를 그렇게 찾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요양병원에서 만나보니 밝아 보이셔서 힘든 생활을 숨기고 계신 줄 몰랐어요. 남편 만나고 정말 밝아졌어요. 가끔은 여기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긴 하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생각해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했거든요. 잘해야 해요. 그렇게 해야죠. 아, 근데 어떻게 좋을까요? 제가 나이도 많고 남편이 있어서 여행을 싫어하는 요양부사일을 끝내고 싶었거든요. 혹시 안 좋은 곳이 있으신 건 아니신데요? 아, 아저씨 걱정 마세요. 그래도 아저씨는 정말 정감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쩌죠?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나이도 많고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니긴 싫어하는 요양부사일을 끝내고 싶었거든요. 혹시 안 좋은 곳이 있는 것은 아닌데? 아,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저씨는 정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인공판막 교체 수술을 받았는데 애가 요양이 필요한데 예민한 편이라 집에서 요양을 시키고 싶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아, 사실은 제 아들은 입양한 아이예요. 결혼한 게 아니라 살지 못했어요. 결혼하기도 전에 우리 아들을 만나서 기뻐하면서 보호소에서 만났어요. 아, 길에 버려져 있었다니 정말요? 예. 발견했을 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릴 때부터 자주 병원에 가야 했어요. 세상에 신뢰가 안 된다면 좀 만나봐도 될까요? 그럼 소개하려던 참이었는데요. 방으로 가시겠어요? 애가 약을 먹고 잠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어났을 때 아들의 방으로 따라갔고 방이 엄청 크더라고요. 문을 열고 보니 아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아들의 어깨에 있는 화상 자국을 보고 놀랐어요. 아빠, 저 돌봐준다고요. 아직 그게 그렇긴 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그때 아들의 화상 자국을 봐서 놀랐어요. 언제부터 생긴 건지 물어봤는데, 맞아요. 아빠가 발견했을 때부터 있었다고 해서 언제 생긴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흉측한 화상 자국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치료도 안 받고 방치한 것 같다고 해요. 그러웠어요. 그때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큰 뒤에도 흉터가 남을 거라고 했지만 결국 없어졌어요. 제가 아들에게 흉터 제거 수술을 받자고 제안했는데 애가 싫다고 해서 거부했어요. 아빠에게 미안한데 제 어깨의 흉터가 좀 특별해요. 엄마가 이것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엄마가 잠시 기다리라고 했던 것 같지만 어릴 때라서 내가 결국 움직였는지 아니면 엄마가 오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운전사 아저씨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릴 때 화상을 치료해주지 않은 것만 보아도 그 부모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어서 포기하라고 했지만 내가 유전자 등록까지 해놓고 생모를 기다리더라고요. 너무 늙은 아빠 때문에 싫어요. 아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나는 단지 진실이 궁금했어요. 누가 뭐라든 내 아빠는 내 앞에 있는 지금의 아버지예요. 아저씨와 아들이 서로 다정하게 대화하는 걸 보며 느낌은 같았어요.
유전자 등록을 했다면서요. 꽤 오래전에 했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날부터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유전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아저씨 집을 나오고 나서 유전자 등록을 했죠. 하지만 집에 와서도 멍해져서 남편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오늘 왜 그래? 왜 병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나요? 아쉽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게 괴롭게 할 필요 없어요. 여행을 떠나거나 조금 더 휴식을 취해도 괜찮아요. 아, 오래전에 당신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나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제가 흠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사실 나도 알고 있어요. 아들이 있었던 거 맞아요. 어떻게 알았나요? 당신이 가끔 자다가 울어본다는 걸 알아요. 아들을 찾는데 얼마나 애타게 노력하는지. 같이 3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지? 특히나 당신이 어떤 특별한 날에 우울해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것이 아들의 생일이 아닐까 하는데 남편은 저를 잘 알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놀랐죠. 남편이 조용히 말해서 아마도 찾아 있을 거야. 화상 자국이 있어서 내 유전자 등록부를 확인했어. 시간이 좀 걸릴 거지만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떡하겠어. 그래서 내일 아침에 돌보는 건 어때? 아, 아직 2달이 남았다고 해요. 아저씨 아들이라면서 마음 쓴다니까요. 하루에라도 시간을 내주면 좋겠어요. 나는 계속해서 주고 싶어서 자꾸 밟히는 것 같아서 그래 당신 아들 찾기를 원해요. 당연하죠. 당신이 그토록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제가 남편의 앞에서 30년간 인내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남편이 모를 줄 알았지만 그건 내가 초라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동안 남편은 내 잘못을 알아주지 않는 척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난 아저씨의 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들이 아니라 해도 괜찮았어요. 내 남편이 은퇴할 때까지 아저씨의 아들을 돌보는 게 아저씨가 나를 돌봐준 것처럼 보답하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 사이 나는 아저씨 아들의 머리카락을 뽑았고 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맡았어요. 자, 이제 깊게 들이쉬고 잘 해냈어요. 정말로 잘했어요. 천천히 한 번 더 해보실래요? 오, 하지만 좀 어렵네요. 당연히 어렵죠. 어려워도 할 수 있어요. 그럴수록 오히려 몸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잘 다루면 돼요. 알겠어요, 선생님. 제 엔돌핀들이 왜 선생님을 보면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참 훌륭한 분이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나는 아저씨 아들을 돌보는 중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깨에 자국이 있는 사람이 손을 올려놓았다. 유전자 등록도 했으니 말이다. 이제 그만 수술 받아도 어때요? 잘생긴 아이에게 이걸 없애려는 마음에 엄마가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무엇을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버렸는지 잃어버렸는지 궁금해요. 아저씨의 아들이 말했어. 이 말에 코가 찡해졌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리더라. 잠시 전화 좀 받을게. 편히 받으세요. 방에서 잠깐 나왔다. 남편이었고 여보, 결과가 나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시무룩했다. 왜 그래? 괜찮아. 말해봐. 입은 가려져 있었다. 99.9999% 일치한다. 아내 찾아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저씨 아들의 방 앞에서 입을 막고 울었을 때 방 안에서 아저씨 아들이 말했다. 진짜요. 우리가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순간 너무 놀라서인지 눈물이 흘러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들도 울고 있었다. 선생님, 엄마가 찾으려고 유전자 등록했나 봐요. 그럼 절 버린 게 아닌 거야? 네, 제가 숨을 참는데 어려웠어요. 아들은 깜짝 놀라서 나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요. 저는 가슴을 세게 두드려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아들이 너무 놀라서 말리면서 엄마, 괜찮아요?
아픈 곳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감싼 아들의 손길을 느끼며 숨을 골랐고 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아들은 제가 버린 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저를 보고 싶어서 울었다고요. 그때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보고 놀란 눈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등록한 번호였다고 했어요. 아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사람이 제 엄마였다는 걸 알게 되어 놀란 아들은 직원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도 등장해서 둘은 함께 있었답니다. 아들은 나를 보며 어깨에 화상 자국이 나 있었는데 이건 내 실수로 생긴 거다 안고 있다가 풀었다고 말했어요. 도망쳤다가 처음 만났을 때 화상 자국에 대해 물었던 거야? 말도 안 돼. 날 뺏고 다녀난 길에서 잃어버렸어. 엄마 실로에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우리 엄마일 리가 없어. 그 사람은 내 생모가 아니야? 유부남이 내 성을 속여 널 갖게 했을 거야?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미안해. 다 미안해. 아들은 그야 저를 끌어와 놓고 저도 아들을 끌어하는 채로 목이 터져 울었지요. 조금 뒤 집에 돌아온 아저씨가 나와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가씨, 왜 그래요? 아들, 너 선생님한테 뭐 잘못했어? 아빠, 선생님이 내 엄마미래. 우리 엄마가 나 버린 게 아니잖아. 뒤늦게 우리 모자의 사실을 한 아저씨는 너무 놀라셨습니다. 세상에 무슨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너무 어렴풋이 아들을 빼앗겨 버렸네. 300만 원 주면서 새 출발해나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사를 가서는 다신 찾을 수 없었어. 그래서 나랑 도망쳐간 여관에서 이 화상 자국이 생긴 거야? 너 젖은 물을 물러야 하는데 쫄쫄 굶은 상태여서 나도 안 나오더라고. 여건 아줌마가 준 컵라면이라도 먹으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쫓아왔어. 내가 놀랐어. 우연히 커피를 쏟아버린 순간 그게 너에게로 향했다. 너를 뜨겁다고 느낄 정도로 화를 냈어. 한때는 너만 살려주면 돼서 포기하려 했어. 내가 너를 데려가 보니 이런 방법으로 키우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너무 그리워해. 밤마다 너를 그리워하며 울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 결국 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려 영역을 떠나게 되었어. 유전자 검사를 하다니 그런 것도 몰랐었어. 얼마 전에 얘기를 듣고 시행한 거구나.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지 못했어. 하지만 전화를 받기 전에 이미 확신했어. 내 머리카락을 훔쳐 유전자 검사를 했고 결과는 99.9999% 일치했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무 열심히 찾아 키웠다는 거야. 엄마는 자식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나도 알 것이다.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미안해하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엄마가 왜 미안해하는 거야? 너를 뺏을까 걱정했어? 그 사람들이 너를 버릴 줄은 몰랐어? 유전자 검사 같은 것도 생각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내가 잘 키울 줄 알았어. 아빠를 위해서. 만난 건 알아요. 제 운전사 아저씨 아니 회장님께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숙였어요. 당신은 진짜 은인이에요. 이젠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놔도 될까요? 마음의 짐이라면 아가씨를 내 진두지 못한 게 내 짐이에요. 제가 잃어버린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셨잖아요. 당연히 그것도 내려놓아야 하겠죠. 그날 밤 남편도 함께 오면서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내 아들이 아저씨에게 고맙다고 했지요. 엄마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저씨 없었으면 이런 만남도 없었을 텐데, 맞아요. 당신 없었으면 못 견디었을 거예요. 제 아들을 잃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마음을 차려가는 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저씨 만나서 사람처럼 살게 됐어요. 남편은 제 아들과 제게 첫눈에 반했답니다. 아저씨도 저희 아가씨가 어릴 때부터 노래도 잘하고 기가 많다며 좋아하셨어요. 집 지키며 살았겠지만 여전히 행복해요. 아저씨가 그 행복을 만들어 주셨어요. 식사를 먹은 후 아들이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남편이 아들이 먹어야 하는 약을 도와주겠다며 나를 찾았고 아들도 그것에 동의하여 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후 우리는 거실에서 남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아시나요? 하지만 나는 전혀 모르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나를 위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싶어 했지만 나는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다. 나는 아저씨에게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알게 된다 해도 아들에게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나는 아들을 돌보고 함께 산책을 하며 여행 계획을 세웠다. 아들이 잠든 뒤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아저씨가 나에게 아들의 아버지 소식을 전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내가 관심 없다고 말했다.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을 버린 것은 그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그 사람은 저와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가 야기한 상처와 아들에 대해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에게 상냥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직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두 부모 간에는 충분한 협의와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에게 보상을 좀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럼 보상해주세요. 당신 와이프가 잃어버리거나 버렸다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봐요. 그 사람을 찾고자 해봤지만 그 정보를 주지 않아서 기억이 희미해져서 찾지 못했다는 거죠. 당신 어머니도 처음에는 찾아보다가 아 너라고 하고 찾아내면 얼마나 기쁠까요? 결국 그 가족들 중에서도 아들을 찾지 못했다고 해요. 한숨을 내쉬고 나서 일어섰어요. 이제 봐주기 싫어요. 우리 아저씨에게 전화하지 말고요. 아, 정말 너무 심해. 내가 낳은 아이도 있는데 왜 아직도 살고 있어? 그래서 그 여자한테 빌어 먹어야 할 정도로 말하니 너무 심해지지 않니? 내가 부유한 집에 시집 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그런 건 싫어. 납작한 머리를 죽이던가. 키우지 않을 거면 빼앗아 써야지. 지금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가 나온다면 무릎을 꿇든가 돈을 주겠어. 진짜 꿇도록 만들어야 하겠네. 그래도 진짜 그 남자가 무릎을 꿇어 내 인생은 저렇게 이루어졌어요. 도박을 해서 모든 걸 잃은데 그런데 회장이 연락해서 자녀가 나는 효자라고 느꼈다. 나한테 돈을 좀 줘. 엄마가 나를 보낼 때 300만 원을 줬다더라. 그럼 최소 1억이 넘는다. 이걸 갚겠다고 생각하고 돈 좀 줘이라고 해서 그때 다른 자리로 옮겨 앉아서 있던 아저씨가 우리 자리로 왔다. 아가씨, 차에 가서 기다리세요. 여기는 내가 처리하고 갈게요. 그 후로 차에 돌아가는데 20살쯤 되던가 싶었는데 그런 남자를 믿고 가정을 세워보려다 운명적으로 결혼한 선택이 부주의한 것인 줄 알게 됐다. 남편이 차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어. 나는 너에게 가서 감싸 안았어. 여보, 고마워. 수고했어. 얼른 집에 가자. 그날 아저씨는 아들에게 300만 원을 줬다고 했어. 그 돈도 아까워서 왜 받는 거야 물었더니 그 돈 받고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서약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우리 집에 전했다. 더 주르면 안 되겠니 했더니 그 게세 엑스아는 바로 300만 원을 바꾸는 서약을 더 해달라 했다. 자기 아들과는 상관이 없다며. 그 후 아저씨는 내 아들이 되어주셨고 나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 동안 딸을 충실하게 모시며 살겠습니다. 아이, 정말 어색하네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된다니. 그래도 이제라도 올바른 것을 고치지요. 알겠어요. 저도 적응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헤어짐 끝에 만났는데 마치 항상 함께한 것 같이 편안하네요. 피가 혼합되는 것만으로도 가족이 되나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저와 남편은 아버지의 나이를 생각하여 결혼했고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아까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정년 퇴직했고 곧 첫 가족 여행을 가게 될 것입니다. 돌아와서 아들이 화상 자국을 제거하는 수술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며 즐거운 여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